안녕하세요. 이 강의는 화학2에 필요한 화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강의 자체가 이제 화학원에서 기본적인 내용, 물, 이런 내용들을 어려워하는 친구들 위해 만든 것, 그리고 화2 기본 개념이 부족한 친구들 위해 만든 것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시고 본인한테 뭐가 부족한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주기율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 주기율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의 원자 번호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게 주기율표는 크게 금속 아니면 비금속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거. 우리 주변에 있는 원소는 금속 아니면 비금속 둘 중에 하나만 있다라는 거 그걸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알고 계시는 거랑 같이 수소는 비금속이고 여기 리튬, 나트륨, 칼륨,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알루미늄 같이 이렇게 륨자가 들어가는 애들 같은 경우는 금속이라는 것. 나머지 애들은 비금속이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원소는 금속이 아니면 무조건 비금속이라는 거.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잘 알고 있겠지만 이 가장 끝쪽에 있는 거 18쪽 기체 그리고 우리가 반응이 없다 그래서 비활성 기체라고 부른다라는 거. 주기율표에 대해서는 지금 뭐 화학원에서는 족이냐 죽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화투에서는 그래도 금속과 비금속을 나눌 수 있기만 하면 좋겠다라는 거. 제가 이렇게 색칠한 부분이 금속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화학의 언어에서 화학식이 무엇이냐라고 가르치는데요. 그건 다 아실 거예요. 내가 물이라고 얘기할 때, 워터라고 얘기할 때, H2O라고 얘기할 때 당연히 화학식은 H2O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H2O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안에는 H라는 애랑 H라는 애랑 O라는 애가 있구나. 그러면 종류는 H와 O가 있고 또 H는 두 개, O는 하나. 뭐 이렇게 당연한 얘기들을 보여주는 게 화학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원소랑 원자를 다루는데요. 한번 뜻을 한번 보세요.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물질일까요? 아니면 물질을 이루는 재료가 될까요? 당연히 기본적인 재료라고 봐주시면 돼요. 얘네들이 합쳐져서 물질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성분을 볼 건지 알맹이를 볼 건지 어떤 거에 따라서 이름이 원소라고 지어질 때가 있고 원자라고 지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성분을 따질 때는 단위가 가지가 되잖아요. 가지. 그럼 우리가 몇 가지라고 얘기할 때는 종류를 따진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원자를 얘기할 때, 알맹이를 얘기할 때는 단위가 몇 개로 간다라는 거. 그럼 우리는 그냥 입자를 센다라는 거. 아직은 조금 헷갈릴 텐데 한번 예시를 통해서 보도록 합니다. H2O, NH3, CH4 이런 애들 못 그려도 돼요. 한번 그냥 대충 해볼게요. H2O는 H 하나, H 하나, O가 있어요. 그럼 몇 종류가 있을까요? 몇 종류, 몇 가지가 있을까요? H와 O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종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개수만 따져보자고요. H 하나 있고, H 하나 있고, O 하나 있고. 결론은 몇 개? 세 개. 그래서 우리가 H2O라는 이 하나의 물질을 봤을 때 얘를 구성하고 있는 애들이 기본적인 재료가 몇 종류인지가 궁금해. 그럼 내가 종류가 궁금할 때는 원소라고 얘기를 하고 종류 상관없어. 그냥 몇 개가 합쳐졌는지 구슬이 몇 개가 끼워졌는지 그냥 그 알맹이 입자가 궁금하다라고 얘기하면 원자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둘은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NH3.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냐? N 하나에 H, H, H 이렇게 세 개가 있다라는 거. 그럼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종류는 두 가지가 있고 개수 하나, 둘, 셋, 넷. 알맹이는 몇 개? 네 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H2랑 NH3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아니에요. 이 화학식을 읽는 법을 가르쳐 드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CH4, 얘는 C 하나에 H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그럼 저희가 종류를 따져볼게요. 종류는 몇 가지? 두 가지. 원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우리가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얘는 우리가 에탄올이라고 부르는 애인데요. 얘는 제가 안 할게요. 한번 해보시면 C 두 개, H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나서 O 다시 H. 그럼 종류는 총 세 가지. 알맹이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몇 개? 9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의 원소는 몇 가지인지, 원자는 몇 개인지를 꼭 따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정의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재료들을 나누면 그 재료들은 무조건 금속과 비금속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러한 재료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물질이라는 거. 그럼 우리는 물질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물질은 여기 보세요. 금속과 금속이 만날 수도 있고 금속과 비금속이 만날 수도 있고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딱 세 가지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 왜냐면 우리 주변에는 재료가 금속 아니면 비금속밖에 없으니까 그 재료들이 만나는 경우의 수도 딱 세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 표는 꼭 외워 주셔야 돼요. 어떤 물질이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이 금속이 되려면 금속과 금속이 만나야 되고요. 그러면 금속 결합을 하고 우리는 그런 애들을 금속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그림은 안 그릴게요. 그리고 이제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을 때 이온 결합이라고 결합을 하고요.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을 때 얘가 좀 중요한데요. 그럴 때 우리는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데 좀 특이하게 원자 결정, 분자 결정이라고 나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 더 익숙한 거는 분자 결정이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화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것도 분자 결정이라는 거. 그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주변의 재료는 금속 아니면 비금속밖에 없고, 그러면 재료의 조합, 어떤 물질이 되는 조합은 재료, 금속과 금속이 만났느냐,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느냐,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났느냐, 딱 세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금속과 금속이 만나면 금속,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이온 결합 물질,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공유 결합을 하는데 원자 결정인지 분자 결정인지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럼 질문.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은 몇 가지가 가능할까요? 금속, 이온 결합 물질, 원자 결정, 분자 결정, 네 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럼 우리 예시 한번 볼게요. 우리 주변에 금속은 뭐 있어요? 철. 가장 대표적인 거 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온 결합 물질은 소금, NaCl. 잘 보시면 Na는 금속, Cl은 염소, 비금속이니까 이온 결합 물질 맞죠? 근데 여기가 조금 헷갈려요. 우리 주변에 원자 결정과 분자 결정은 뭐가 있냐? 가장 대표적인 거는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는 탄소로만 이루어졌거든요.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결국에는 이 탄소가 비금속이고 이 탄소도 비금속이니까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났는데 어쨌든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났는데 그 중에 다이아몬드라는 애는 원자 결정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럼 분자 결정은 우리 주변에 뭐가 있냐? 수소 H2라고 쓰거든요. 그럼 얘는 잘 보세요. H와 H가 만나서 하나가 됐어. H와 H가 만나서 하나가 됐고 H와 H가 만나서 하나가 됐어. 이 차이점을 보면은 차이점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그림을 마저 그려볼게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하나의 탄소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의 탄소랑 결합을 했잖아. 이게 끝이 아니야. 이 탄소도 하나, 둘, 셋, 넷,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의 탄소랑 결합했고, 결국 이 탄소도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연결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자결정은 뭐라고 부르냐면 그물 구조라고 부른다라는 거. 이 정도는 화학원에서 배웠죠. 그러면 도대체 원자결정과 분자결정의 차이점이 뭐냐? 얘는 계속 연결되어 있고 얘는 하나, 둘, 셋 다 떨어져 있다라는 거. 독립적이라는 거. 이게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얘기할 내용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화학 변화와 물리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상식이니까 화학 변화는 화학식이 변하는 모든 반응. 그러면 반대로 물리 변화는 화학식이 변하지 않는 반응.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 예시들 중에 헷갈리는 거 얘기해 볼게요. 물을 얼려서 얼음을 만들었어요. 물을 얼려서 얼음을 만들었어. 그럼 이건 물리 변화일까 화학 변화일까? 다시 얼음을 녹여서 물을 만들었어. 헷갈리시죠? 이거는 물리 변화예요. 우리가 금방 말로 써볼게요. 물을 얼려서 얼음을 만들었고 반대로 얼음을 녹여서 물로 만들었어. 그럼 뭔가 한글로 쓰니까 다른 것 같은데 물이나 얼음이나 둘 다 뭐냐면 H2O라는 거. 그럼 물은 액체 상태니까 저희가 리퀴드라고 써주시고 얼음은 고체 상태니까 S. 다시 반대로 얼음은 S, 물은 리퀴드. 화학식이 변했는지 보세요. 절대 변하지 않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장 상태가 바뀌었다 그래서 상태 변화라고 부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럼 도대체 화학식이 변하는 반응은 뭐냐? 제가 물을 만들 거예요. 어떻게 물을 만들 거냐면 수소 기체랑 산소 기체를 만나게 해서 물을 만들 거예요. 그럼 보세요. 수소 기체가 산소 기체를 만나서 물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화학식이 바뀌었죠? 이런 반응을 화학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기준은 화학식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로 기준을 할 거예요. 그럼 그 밑에 또 화학적 변화, 물리적 성질 똑같아요. 어떤 물질이 화학 반응에서 무엇으로 변할 것인가? 제가 산소랑 반응시켜 볼게요. 수소는 산소랑 만나면 거의 대부분 물이 돼요. 근데 제가 탄소를 산소랑 만나게 하면 얘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돼요. 그럼 얘의 화학적 성질은 산소랑 만나면 물이 되는 거. 얘의 화학적 성질은 산소랑 만나면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 누구랑 만나서 뭐가 될 건지 분명히 다르죠, 그쵸? 근데 물리적 성질은 질량, 부피, 밀도, 끓는 점, 녹는 점.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내 어떤 성질들을 얘기한다라는 거. 두 개를 조금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밑에 있는 거는 지금 화학2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나중에 설명할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많이